우리랑 같이 가도 괜찮으세요? 폴, 아만다가 여기 있었을 때 어디에 머물렀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믿기 어렵지만 경찰이 찾고 있는 여성 아만다 D는 5년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여기인가요? 아만다 씨가 여기 머물렀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누가 여기 머물렀나요? 프레드 씨도 여기 머물렀나요? 네. 프레드 씨가 여기 머물렀어요. 보안관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어요. 그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침실은 어디였나요? 알고 계세요? 저 뒤에요? 저는 아만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녀도요. 네, 좋아요. 우리는 나쁜 말 할 게 없어요. 그는 절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건 마음 깊은 곳까지 아팠어요. 이 가족은 그저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고 도움을 원했지만 그걸 받지 못했거든요. 캠핑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만다 D는 36세였고 네 아이의 엄마였으며 2017년 7월 11일에 실종됐어요. 그녀의 가족은 걱정했어요. 아만다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만다가 실종됐을 때 그녀의 아들들은 아직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큰아들 조슈아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죠. 2017년에 저는 막 18살이 됐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았죠. 우리는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오하이오주 콜린스라는 작은 중서부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사라지는 일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여기는 아주 시골이고 정말 외진 곳이에요. 주변에는 농지도 좀 있어요. 알다시피 가까운 이웃도 없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별로 붐비지도 않고 교통도 거의 없어요. 굳이 말하면 범죄가 많은 곳도 아니에요. 범죄 보고서를 찾아보면 안전면에서는 A등급을 받을 정도예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모두가 서로를 아는 이곳에서 아만다 D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7월 11일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몇 주 동안 아만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렌에게서 오두막에 아만다가 없어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렌은 프레드의 어머니입니다. 프레드는 34세의 프레데릭 미어로 아만다의 오랜 남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오두막에 아만다가 없고 아만다가 무사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녀와 프레드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니 그럴 리 없어 싶었어요. 제 여동생은 그냥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그녀의 가족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실종 신고를 했어요. 7월 11일 셰너는 셰리프 사무실에 아만다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어요. 그들은 니어 가족의 집으로 갔지만 그들이 갔을 때 프레드는 그곳에 없었어요. 프레드와 아만다는 그의 부모님 땅에서 살았고 여기가 아까 바디캠 영상에 나온 장소입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 바로 옆 같은 마당에 있는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사실 작은 판잣집 같은 곳이었죠. 오두막이라고 하면 더 좋게 들릴 거예요. 그 안엔 화장실 등 시설이 없었어요. 실내 배관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레드나 아만다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는 프레드의 어머니 집으로 올라가야 했죠. 방이 하나 있었고 거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바 겸 주방 같은 공간이 있었죠. 주방이라 할 순 없지만 아만다가 식사하던 곳이었고 냉장고만 있었어요.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아만다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아만다는 정말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아만다는 제 소중한 딸이자 셋째 딸이었어요. 아만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만다는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그녀는 친절했고 외향적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당차고 활발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줬죠. 그리고 그녀는 뭘 해도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녀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올 때마다 항상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곤 했어요. 엄마와의 나쁜 기억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요. 네, 저도 그래요. 모든 게 좋은 추억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와 어머니 둘뿐이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이제 아만다의 첫째 아들 조시는 아만다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그녀의 다른 세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이 사람은 아만다가 프레드릭 리어와 만나기 전 사귀던 전 남자친구예요. 그들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들이 한때 사귀다가 헤어졌고 1, 2년 후에 아만다가 다시 프레드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직 아주 어린 아이였고 저희는 그 집에 가곤 했어요. 프레드에게는 딸이 있어서 저와 그 아이가 함께 놀곤 했죠. 프레드의 말을 하지 않는 자폐증이 있는 남동생도 우리와 함께 놀러 오곤 했어요. 아만다가 실종되었을 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프레드 리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사유지로 향합니다. 7월 12일 우리는 작은 수색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6에서 10명 정도가 아만다를 찾으려 수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 몇 명을 데리고 다 같이 거기로 달려가 그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아만다가 프레드 리어와 함께 살았던 사유지 근처를 수색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사유지에는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리어 사유지에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무단 침입 금지, 위반 시 충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7월 12일 그곳에 갔을 때 보안관과 대화했고 작은 수색팀을 꾸리고 있다고 했어요. 보안관은 주인이 원치 않는 사유지에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임시 수색대는 좀 더 환영해주는 다른 이웃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색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휴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었죠. 그들이 보안관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따님 아만다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어요. 저에게 그 길은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곳에 가며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두막이 있던 콜린스에서 보안관 사무실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아만다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대요. 그들은 보안관 사무실에 도착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안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최악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녀가 발견되어 보호시설에서 잘 돌봄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안전한지 아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보안관이 다음에 한 말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아만다와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거죠. 아만다는 성인이니 원하면 집에 오거나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안관이 그녀가 안전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걸 들은 순간 저는 매우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 그녀는 안전해. 우리도 괜찮아. 알잖아요.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1, 2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몰랐지만 그녀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그게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였죠. 저는 가족들이 정말로 경찰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만다가 안전한 보호시설에 있고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경찰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보안관은 심지어 수색 작전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은 더 이상 아만다를 찾지 않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건은 종결됐어요. 끝. 모든 게 끝난 거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보호소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몇 년째 사라져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고 뭔가 잘못됐다 느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아만다는 그냥 엄마나 자매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버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만다는 말하자면 일부러 사라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만다가 가족과 연락하기 싫어한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그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돼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오고 싶을 때 오실 거야. 엄마가 너희에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상처가 돼요. 수년 동안 가족들은 아만다를 찾고 그녀와 연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왔어요. 저는 코빈 보안관에게 생존 증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저에게 아만다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2020년에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좀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조사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크리스마스이자 아만다의 생일에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아만다를 위한 카드를 건넸어요. 이 카드들을 아만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 카드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만다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었습니다. 2022년 12월 클리블랜드 미싱은 아만다 딘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실종된 가족이 있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클리블랜드 미싱 후 누군가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샤론 딘과 저는 실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꽤 빨리 가족분들을 클리블랜드 패밀리 센터로 모시고 와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미싱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사건은 오래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오르기 힘든 가파른 언덕과도 같았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는 당신에게 5년 반이나 지난 사건을 넘겨주는 거고 많은 부분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들을 맞추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만다 딘의 가족이 그녀로부터 소식을 들은 지 거의 6년, 이제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정말 힘든 6년이었죠. 물론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아만다의 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만다의 어머니 캐롤라인 토카입니다. 캐롤라인 씨, 물론 아직도 아만다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끌고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그 배경은 단순히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클리블랜드 미싱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비아 콜론과 함께 이 사건을 맡아 일했고, 그리고 법 집행기관과의 연락 담당자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인 존 마조우는 그는 BCI와 연락을 취합니다. BCI는 오하이오 범죄수사국입니다. 제가 캐롤라인과 셰넌을 만났을 때 저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BCI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기쁘면서도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미싱이 개입하고 존 마조이 서장이 관여해서 BCI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만다가 2017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6년이 지난 지금 BCI가 그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BCI가 답을 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오래 기다려온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보여준 진전이 믿기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자원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아만다 가족은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만다를 찾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전에 그녀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이 수사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만다는 실종자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안관이 가족에게 아만다가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어요.
클리블랜드 미싱 측은 아만다의 전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예쁘게 만든 전단지였고 우리는 그걸 지역 곳곳에 붙여서 그녀를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 눈엔 그녀가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남는 질문은 아만다가 정말로 쉼터에 안전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 더 나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I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사실상 무시됐던 부분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리얼 가족의 부지를 철저히 수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색영장은 2023년 11월에 발부됐고 그때 그들이 그 부지에 가서 실제로 발굴 작업을 했어요. 그들은 굴착기, 손도구, 탐지견을 데려왔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완전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5년 반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범죄의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건 거의 1000개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프레드릭 리어의 가족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얻게 됩니다. 아만다가 여기 다시 온 적 있나요? 네. 그랬어요? 네. 어디에서요? 캠핑카 안에서요? 네, 캠핑카 안에서요? 네. 캠핑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캠핑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알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폴리도 심지어. 폴리는 프레드의 형제예요. 그가 인터뷰를 받았을 때 아만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폴리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재현했어요. 이렇게요. 그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그는 자폐증이에요. 수사관들은 양쪽 가족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아만다와 리어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그녀에게 멍든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겼을 때 저는 그녀의 멍든 눈을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만다는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네가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켰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겐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만다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그 남자를 체포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겠지만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아만다의 여동생 셰넌은 프레드 리어에게 더욱 강한 주목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을 밝혔습니다. 프레드는 항상 언니의 휴대폰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는 프레드가 잠들거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곤 했죠. 언니는 이 메시지 지우거나 답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문자할게. 그래서 저는 항상 언니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다려야 했어요. 언니는 그를 여러 번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항상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새 수사관들은 2017년 아만다의 삶을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됐어요. 이 여성은 매우 힘든 관계에 얽매여 있었고 6년째 실종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미제 사건을 파헤치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들은 이제막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고 잠재적인 목격자들과 제보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한 명의 목격자가 프레드의 오두막에 갔다고 말했어요. 그건 2017년 7월이었고 그는 온통 피가 흩뿌려진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는 걸레로 피투성이가 된 엉망진창을 치우고 있었어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가 4일 동안 소각더미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4일 동안 아만다를 태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가 아만다를 토막낸 다음에요. 그가 아만다를 토막냈어요. 그리고 남은 시신을 양동이에 담아 개울가로 가져갔어요. 그녀를 파란 통에 넣었다는 얘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경찰은 프레드릭 리어를 체포할 만큼 충분한 정황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찰은 프레드릭 리어가 그들이 함께 살던 오두막에서 그녀를 살해했고 범행 현장을 청소했으며 그녀를 살해한 매트리스를 불태우고 시신을 토막낸 뒤 증거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범죄수사국은 보안관실이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프레드 리어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만다가 실종된 지 수년이 지난 후 수사관들은 리어 소유지로 가서 프레드릭을 체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렌다. 제 아들입니다. 네. 신발 있나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이야? 당신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있습니다. 신발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잠시만 여기 계세요.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저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있다고요? 네. 왜냐고 물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무슨 얘기했지? 이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일들을 지켜보고 또 가족과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건 제 생각엔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당신 아들에게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1년 동안의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제 생각에 그의 전반적인 태도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의 전반적인 태도는 알다시피 나는 이걸로 빠져나왔어, 증명해봐 라는 식이었어요. 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6년이요? 도대체 언제쯤 은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도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당신은 재미있게 일하고 있죠? 아니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상처를 받아요. 프레드, 알았어. 미안해. 자, 가자. 가족 입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건 정말 밤과 낮처럼 달랐어요. 계속 긴장하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수년 동안 바랐던 모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건 감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가 구치소에 도착하면 입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아만다 딘을 찾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미싱의 도움으로 그녀의 가족은 답을 얻고 있습니다. 뉴버그 하이츠 경찰서장 존 마조이도 그녀의 사건에서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눈물이 흘렀고 미소도 지어졌습니다. 호응과 하이파이브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아만다 딘의 시신 절단입니다. Count 3. 캠핑카. 이 혐의는 아만다 딘이 2017년 7월에 사망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Count 4. 이 혐의는 프레드 리어가 아만다 딘과 함께 살던 오두막 또는 그 근처에서 피로 얼룩진 현장을 수건과 걸레로 청소하고 침대에서 피 묻은 시트를 치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수사가 아닙니다. 제 제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년 동안 들키지 않고 지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일종의 연기를 하려 했던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를 잡으려면 해봐라 정도였죠. 하지만 경찰이 모은 증거를 보면 그는 그리 자신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가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에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된 살인, 시신훼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그의 기소인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3일 넘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 뼈들을 가져다가 다리 위에서 강이나 개울에 던져버리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지도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해요.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가족들은 리얼가 법정에서 정의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그를 다시 보는 것은 모든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슬펐고 속상했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뼛속까지 아프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요.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예비 심리에 참석했어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죠. 처음 그를 봤을 때 그는 미쳐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들었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분명히 그에게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를 봤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우리를 잡으려 할 거예요. 당신의 공소인부 절차를 위해서인데 오늘 여기서 당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프레데릭 리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블랜드 미싱의 역할은 가족들이 그가 무죄를 주장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검찰이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강력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시신이 없으면 사건 입증과 유죄 판결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또는 살인 기소는 매우 힘든 싸움이지만 그의 범행을 가리키는 압도적인 증거가 많았습니다. 힘든 재판은 피하면서도 리어가 여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은 그에게 유죄 협상 제안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만다 딘에게 무엇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프레드 위어는 프로퍼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퍼란 피고인이 검찰에게 특정한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녀의 뼈를 양동이에 담아서 이 개울로 가져가 다리에서 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두었던 개울가로 데려가서 자신이 그녀에게 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들에게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만다의 유해가 이 개울에 놓였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을 그곳에 데려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다시 말해 또 한 번 조금이나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리어가 그렇게 자백하자 검찰은 그에게 그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걸 다시 겪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모두가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여기서 합의안을 지지한다고요. 원래 기소됐던 살인 혐의가 과실치사 혐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증거 조작 2건과 시신 훼손 중대한 남용 1건으로 기소됐어요. 그래서 형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였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짜와 자신이 한 일을 말했어요.
5번째 혐의 1급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이제 유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은 중과실치사, 증거조작, 시신훼손 등 4건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만다 딘, 내 아이의 엄마이자 36세였던 그녀를 살해한 살인범은 이제 거의 20년에 달하는 징역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범인이 결국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 그 어떤 시간이나 노력, 말도 그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그들을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딘의 가족들은 42세의 프레드릭 위어가 2017년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만다 딘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 남아있어요. 아만다의 시신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녀의 유해 일부조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전혀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그건 정말 끔찍해요. 아니, 좋지 않아요. 그냥 최악이에요. 위원은 1월 5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오늘의 결과는 아직도 아만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아만다 딘 가족에게는 승리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프레드릭 리어를 상대로 한 사건 2024-0091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선고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사님, 저희는 아만다 딘의 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목소리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무덤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만다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 영상은 그녀가 자매인 스테프니의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새 아기가 생겨 감격스러워요. 저에게 갓 태어난 조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와 걷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항상 좋았어요. 그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 항상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신경 썼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점도 정말 그리워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내 아름다운 사람, 나 무서워. 저는 스테파니와 그녀의 아기를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법정의 대부분이 감동했지만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모든 내내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법정에서 아만다의 살인범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말할 시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냥 화가 났고 그 사람이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 말고는 할 말을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녀를 죽였어요. 그녀를 토막내고 소중한 몸을 며칠 동안이나 불태웠죠. 모두가 아만다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요, 그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서서 볼 자리만 있었고 뒤에는 사람들이 아만다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족에게 물었어요. 왜 아만다가 그 법정에 그렇게 꼭 있어야 했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그들은 프레드리어가 법정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아만다를 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아만다 딘의 어머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만다는 제 3딸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막내딸이었어요. 5년 반 동안 우리는 아만다의 귀가를 믿었어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우리는 아만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조금 긴장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할 기회라고요. 오랫동안 그분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아만다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이 아만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프레드리어크, 당신이 내 딸을 죽였을 때 당신이 빼앗아간 것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서 그녀를 앗아갔어요. 내 아들은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해요. 왜 그랬어요, 프레드? 왜요? 저희는 딸의 유해 일부조차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우린 그녀를 묻어줄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아픈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일찍 내 여동생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만다, 당신과 이야기하던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영원이라는 게 깨져버렸어요. 프레드는 아만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망쳤어요. 저는 마음을 닫을 수 없고 완전함도 느끼지 못한 채 분노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해요. 그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병도 아니었고 이상한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건 차가운 피가 흐르는 살인이었어요. 순수한 괴물이 한 짓이에요.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버리고 그 사람한테 신경도 안 쓴다고 따졌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는 여기에 관심 없는 듯 행동해요. 내가 그곳에 가곤 했을 때 그는 정말 못됐어요. 그는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는 우리 중 누구의 졸업식도 보지 못하셨어요. 제 남동생들은 아직 중학생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는 막 졸업했어요. 엄마는 오시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손주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자식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당연히 그런 대가를 받아야 해요. 저는 그에게는 전혀 연민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용서할지 모르겠어요. 판사님, 검찰은 오늘 피해자들이 말씀하신 바를 지지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님, 가족과 검찰이 최대 형량을 요청할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나 최소 형량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 범죄의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저는 공정한 형량이 복역 기간을 고려해 8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진술 의향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죄송합니다. 지역사회에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맛있지 않나요? 진정성의 척도를 1에서 100으로 본다면 저는 한 -50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최고로 봐줘도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오만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어요. 후회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 조작, 상급 중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2항 시신 훼손 5급 중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5항 과실치사 1급 중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6항 증거 조작 3급 중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이 형량들을 각각 연속적으로 집행하여 총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총 14년입니다. 그리고 그게 총 6건이었어요. 이 남자가 아만다에게 한 일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처럼 느껴져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하다니요. 다른 사람을 토막내서 불에 태우다니요.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악이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형이 훨씬 길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만다는 받아야 할 정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건 공평하지도 옳지도 않아요. 14년 후 면 프레드 위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존 마조이 서장은 그가 위협적이라고 해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냉혈한 살인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프레드릭 리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모욕을 줍니다. 이제 접촉 면회 외에 다른 것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님과의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 결정과 기관 관련 사항은 보안관과 그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어머니께 포옹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네. 그건 제 여동생이 어머니를 다시는 안을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안을 수 있어야죠? 자기 어머니를요? 그녀는 모두 앞에서 그걸 요구했어요. 하지만 프레드릭 리어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프레드의 선고가 있던 다음날 플로리다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온 2명의 수사관이 또 다른 실종자 사건에 대해 그를 신문하러 왔어요. 사실 리어는 현재 플로리다의 2건의 미제 사건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종자 사건과 2020년에 발생한 전 사업 파트너의 사망 사건입니다. 아만다의 이야기와 그녀의 가족이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서는 정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2명의 의원과 함께 새로운 법 그리고 개정된 법을 만들기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 내용은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시신에 대한 중대한 학대입니다. 이제 시신에 대한 중대한 학대와 관련해서 그가 그녀의 시신에 저지른 일에 대해 오하이오주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처벌을 바꾸기 위해 최대 8년의 징역형으로 올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만다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만다 딘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법을 통해 누군가가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을 알게 된 기회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만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기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마음의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반 동안 우리에게는 힘든 싸움이었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만다를 기리기 위해 가족으로서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이 소녀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그녀의 미소가 방안을 어떻게 환하게 밝혔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다른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탈출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 엄마는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항상 찾아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프지만 동시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빈 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또 다른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